네, 이번 시간에는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아실현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말은 매우 폭넓게 사용되며 또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달성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이죠. 즉, 자아실현이 교육의 목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실현한다. 이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본질이 실현되는 것, 이것을 말하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아 실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그 목적에 맞게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는 욕구 단계설로 유명하죠. 잠시 후 살펴볼 겁니다. 그는 자아실현을 인간의 성장 동기가 계속적으로 충족되는 것, 그렇게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자면 자아실현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표현하는 가장 광범위한 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실현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자아실현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를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위 단계의 욕구 충족이 상위 계층의 욕구를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메슬로우의 동기 이론이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생리적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식욕, 성욕, 수면, 배설 활동,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 이것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애정의 욕구를 둘 수 있어요. 이것은 애정, 타인과의 친화, 소속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존경, 지위, 승인, 명예 이것들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자, 그다음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기에 위치하고요. 자기 완성이나 어떤 삶의 보람 이런 것 등을 뜻하죠. 이렇게 모두 자아 실현의 욕구, 즉 자아 실현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하고 그리고 인간의 욕구의 어떤 궁극적인 종착점이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하위에 네 가지 욕구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결핍 욕구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일단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은 더 이상 욕구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자아 실현의 욕구는 네, 성장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욕구와는 달리 충족이라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런 동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로나 자신의 신념 등 음, 분야와 상관없이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현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아실현의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는 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화라는 말 들어봤죠? 물론 사회화의 그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미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회화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행동 양식, 가치관, 지식, 규범, 태도 등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언어를 배우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규범, 사회적 역할 등을 몸소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화는 문화 전수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 사회화가 너무도 과도하게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개인의 자율과 권리가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도 보인답니다. 반면 개인을 또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욕심이 과도해서 사회 공동체가 또 위험에 빠지겠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따라서 사회화의 초점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를 두 가지 이론으로 나누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입니다. 먼저 사회 실제론은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사회가 실제한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고 개인은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사회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고 사회 계약서를 주장한답니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또 개인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고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답니다. 네, 그래서 개인과 사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이번 시간 그래서 네, 사회학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